양구 국도 정중앙면에 위치한 용소 빙벽. 산악인들 사이에선 핫플레이스로 손꼽힐 만큼 숨은 빙벽 명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곳에서 겨울 스포츠의 백미, 빙벽 등반의 짜릿함을 즐겨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3차 대유행까지 겪었지만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힘든 고비를 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데요. 강릉은 코로나 발생 1년 어떻게 겪었을까요? 1년간의 이슈를 점검해봤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원주의 청년 상인들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힘을 모았습니다. 청년 로스터가 로스팅한 원두로 만든 드립백 세트와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만든 달콤한 수제 강정이 디저트 선물 세트로 탄생했는데요. 상생을 위한 착한 협업, 그 훈훈한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월 9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용석 씨, 네. 혹시 컴퓨터 게임으로 청소년들의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PC게임 말씀하신 거죠? 네.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은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보통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이 PC게임의 사용을 못하게 막는 편이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게 좀 자극적이고 중독성이 강한 편이고 또 뭐 건강, 눈 건강 같은 데도 좋지 않기 때문에 말리는 편일 텐데 PC게임을 통해서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 좀 쉽사리 믿겨지진 않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을 통해서 인지 행동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된 그래요? 건데요. 네. 그 연구 결과로 우리 청소년들은요, 주의력이 향상이 됐고요, 삶의 질이 향상이 됐다고 했고요. 네네. 또 우울 증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우울증 증상 척도 검사에서도 그 척도 검사의 향상이 네네.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그 삶의 만족도 지표가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반면에 스마트폰의 보급률 그리고 인터넷 초고속망의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요, 명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을 겪고 있는 청소년 치료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수 있고 더불어서 우울증 예방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거든요. 채널 추가하셔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생방송 강원 365는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스트리밍이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많이 소통해주세요. 자,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진영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이 있는데요. 바로 양구를 다녀왔습니다. 아마 또 화면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거 느끼실 거예요. 벽 느끼실 텐데 완벽. 정말 완벽에 가까운 빙벽을 만나고 왔거든요. 라임인가요? 완벽에 가까운 빙벽. 네네네. 그렇죠? 손벽 드립니다. 아이고. 손벽. 박수. 왜 이러세요? 손벽은 뼈이잖아요. 아, 뼈. 일단 두 분 좀 네. 싸우지 마시고요. 아마 또 정말 화면 이상하네. 보시면서 또 이 손뼉까지 나오실 텐데 네네. 이 손뼉 치시고요. 네. 또 숨은 명소라서 양구에 저런 빙벽이 있었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얼마나 멋진 곳인지 지금 소개합니다. 양구가 최고죠. 양구가 최고입니까? 양구가 최고입니다. 뭘 칭찬하는 거죠? 사과? 아니면 봄의 정령 곰치? 아니면 양구의 수박과 멜론?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양구의 신랜드마크로 떠오르는 용서빙벽. 매달린다. 그곳에 얼음이 있으니 오른다. 그곳에 하늘이 있으니 얼어붙은 물줄기를 거슬러 겨울을 오르는 사람들. 그 뜨거운 열정을 만나러 가봅니다. 올겨울 눈도 참 많이 왔고 이 날씨도 매섭게 추웠는데 이 양구에 새로운 겨울 명소가 생겼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과연 뭘까요?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웅장한 자태, 양구군 국토 정중앙면의 용소 빙벽입니다. 동방가들에겐 이미 소문난 명소. 그런데 저는 왜 처음 들었죠?
강원도에 이런 빙벽 타는 곳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이제 작은 규모로 운영이 됐다가 작년 겨울부터 해서 좀 더 확장을 해서 규모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산악인들 사이에서는 빙벽의 새로운 어떤 명소로 지금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깊은 산속도 아닌 도로 옆에 이렇게 좋은 인공 빙벽장이 있다니 양구용소가 빙벽을 조성하기에 조건이 좋은가 봐요. 그 평균 기온이 다른 곳보다 좀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북창이기 때문에 24시간 그늘이 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음이 얼면 녹지를 않고 그래서 이 빙벽을 즐기기에는 아주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 빙벽에 대해 정말 무지하고 진짜 완전 생초보인데 저도 이 빙벽을 좀 어떻게 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빙벽은 네. 워낙 위험하고 오르는 어떤 그런 장비 사용법, 그다음에 어떤 이 자세 이런 것들이 워낙 좀 일정한 교육 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바로 처음에 하는 경험은 좀 쉽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많은 분들이 빙벽 등반 교육을 받고 계셨는데요. 저도 언젠가 저기에 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회에 이런 공부라도 좀 해봐야겠어요. 그럼 장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빙벽을 오를 수 있는 아이스 바일이라고 이런 피켈이 있습니다. 오, 예. 이게 약간 되게 오, 험막하게 생긴 이 피켈이 중요한 이 손이 되는 장비가 되고요. 또 발이 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크램폰이라 하거든요. 12발짜리 아이젠 이 크램폰을 착용하셔야 됩니다. 빙벽 등반은 볼트가 없거든요. 네네. 그런 볼트의 역할을 해주는 이제 아이스 스크류인데 이거를 이제 얼음에 돌려서 고정을 시키시면 이게 굉장한 힘으로 충격을 줘도 잘 버텨줍니다. 이걸 믿고 이제 등반을 하는 거죠. 하네스, 헬멧, 뭐 장갑 뭐 이런 것들 좋은 옷들 다 챙겨서 입으시고 등반을 하시면 됩니다. 양구용소 빙벽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어 해마다 이곳에서 빙벽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는 한 등산학교 학생들. 1년 중 이때에만 실습이 가능해 빙벽 수업이 더욱 즐겁습니다. 예, 빙벽 등반이라고 하면은 여름에 암벽 등반 이런 걸 익힌 분들이 보다 어려운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이 빙벽 등반을 하는데 빙벽 등반도 다양한 기술이 있죠. 그런 기술을 차츰차츰 연마하고 있습니다. 오,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요, 저거는? 너무 세게 조금 무서울 것 같거든요. 하게 되면은 저? 얼음이 깨져요. 그래서 정확히 내 머리 앞에 그래서 임팩트 있게 가운데다가 툭 걸고 스윙을 하면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무서워 보이지만 한번 꼭 해보고 싶기는 해요. 강사의 설명을 잘 숙지하고 곧바로 실습에 나서는데요. 사실 고난도인 빙벽 등반에 나설 정도면 이미 암벽 등반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인지 90도를 꿋꿋하게 선 얼음 앞에서도 제법 능숙해 보이죠? 멋지시네요. 이 빙벽 타시는 거는 올해가 처음이신 건가요? 아니, 빙벽은 몇 년 됐는데 훈련은 재훈련 받는 겁니다. 평상시에 이제 암벽하고 예. 거벽을 이제 함으로써 네. 이제 이 빙벽도 연장의 교육이기 때문에 15년 좀 경력이신데도 수월하죠. 훈련을 받으시네요. 그래서 이 동계 훈련으로서는 아주 적당하고 좋은 이 클라이밍. 안전을 위해 빙벽 등반은 늘 2인 1조입니다. 만일에 대비해 동료가 밑에서 이 생명줄을 잡아주는 건데요. 등 뒤에 동료를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예측 불허의 얼음을 찍어 오르는 스릴. 단단한 바위와 달리 미끄럽고 부서지기도 쉬운 빙벽은 그래서 더욱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너무 아찔하대요. 암벽은 바위와 내 손이 어떤 하나가 돼서 그 일체감으로 등반을 하는데 빙벽은 사실 그 사이에 피켈이라는 그 바일이라고 하는데 이 바일이 가운데 존재합니다. 근데 이 바일은 내가 의지하는 곳으로 꽂히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순간적인 판단의 연속이고 어떻게 보면 암벽 등반의 어떤 확실한 홀드가 아닌 내가 설치한 그때그때 홀드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짜릿함이 있죠. 오직 나의 선택으로만 개척해 나가는 길, 조심스럽게 두드려도 보고 과감히 발을 디디기도 하며 같은 코스에서도 각자 다른 자신만의 얼음길을 오릅니다. 착지하는 순간 아 살았구나 하면서 스스로 좀 대견스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좀 몰입되어지는 그런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우, 저분은 옆에 넓은 빙벽 놔두고 굳이 힘든 데로 올라가시네요. 이곳저곳을 골라 오르는 것도 빙벽의 재미인데 다들 날 저무는 줄 모르시네요. 시간 왜곡이 일어난 것 같아요. 시간 왜곡이요? 예. 아침에 서울에서 7시에 출발해서 몇 번 하다 보면은 집에 갈 때 돼 있어요.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빙벽의 마법. 오늘도 순식간에 해가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양구 용소빙벽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조명을 환히 밝힌 빙벽 앞에 다시 선 등반가들. 지금까지 이런 빙벽은 없었다. 국내 최초 야간 등반이 가능한 빙벽장. 그러는 반나 야근도 야식도 아닌 야빙. 어우, 너무 멋있습니다. 고요한 세상에 오직 얼음을 찍는 소리와 내 숨소리만 들리는 이 순간. 마치 이곳이 지구가 아니라 우주 어딘가 미지의 행성을 탐사하는 기분인데요. 태양 아래서와는 또 다른 촉감의 빙벽. 오르면 오를수록 별이 쏟아질 듯 다가오는 밤하늘이 익스트림한 이 스포츠를 더욱 감상적으로 만듭니다. 아니 밤에도 빙벽을 원래 탑니까? 저 이런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내에서 최초로 야간 개장을 한 겁니다. 낮에 하셨을 때랑 이 밤에 하셨을 때 약간 좀 차이가 있을까요? 낮에 할 때는 좀 이게 좀 추운 느낌, 뭐 이런 느낌 이런 게 했는데 조금 더 이렇게 포근하고 좀 더 화려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좋네요. 조명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는 얼음과의 특별한 교감. 전국을 뒤져도 야간에 빙벽 등반이 가능한 곳은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등반가들에게 이곳이 반가운 거겠죠? 인공 빙장이라는 게 기본적인 시설이 주간용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양구군에서 상당히 지금 명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계절 중 가장 추운 겨울이야말로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를 거꾸로 오를 수 있는 역전의 계절. 어떤 난관도 타고 넘을 수 있는 뜨거운 열정과 도전 정신이 지금 양구 용소빙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는 사람만 알고 있었다는 양구의 숨은 명소.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겨울 명소가 되길 기대할게요. 본래 저 용소는요, 사유지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인분께서 이 양구에 특별한 볼거리가 있으면 하는 게 어떤가 하시는 마음에 10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얼리신 빙벽이 지금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또 현재는요, 아까 화면에 나오셨던 우리 등산학교 분들과 함께 안전하게 관리하고 계신다네요. 자, 양구 지역에 겨울 명소를 제대로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유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개인들이 이렇게 막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아, 꼭 미리 연락을 하셔서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즘 시국이 코로나이기도 하고요. 또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루에 30명 이내로만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빙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요, 양구 용소빙벽을 꼭 한번 찾아주시길 바랄게요. 네, 빙벽의 메카 역시도 겨울왕국 우리 강원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이 계절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빙벽 등반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용소 빙벽 이야기까지 함께 만나봤고요. 이어서 영동에서 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부터 벌써 작년부터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입 밖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있습니다. 정말 지겹거든요. 코로나19겠죠. 맞습니다. 이 또 맨 처음 감염지였던 이 중국 우한에서의 감염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질 줄도 몰랐는데요. 이제 또 횟수로 3년째라고 합니다. 네, 강릉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게 작년 2월이었거든요.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1년간의 기록을 준비해봤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죠. 우리나라의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는가 하면 지금은 또 3차 대유행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1년, 강릉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코로나 대유행. 모두가 코로나 방역 대책에 사활을 걸었는데요. 방을 보니까 이게 더 오염시키는 거지, 이게. 적응하기 힘들었던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만 코로나 공포로부터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는데요.
다사다난했던 지난 1년간의 코로나 시대를 되짚어봅니다. 어제 춘천, 속초, 삼척에 이어 발생한 이번 강릉의 40대 남성 확진자도 지난해 2월 23일 강릉의 첫 번째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40대 남성인 이 환자는 51일 만에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죠. 그동안 뉴스에서만 접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강릉에서도 발생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놀라움은 매우 컸습니다. 또 그 당시에 대구 지역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던 시기라 공포감도 높은 때였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공적 판매처를 통한 마스크 공급이 늦어지자 강릉시가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보급했습니다. 동주민센터를 통해 판매했는데 구매자들이 몰리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난해 2월 27일 강릉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마스크를 공급했는데요. 공급 물량이 부족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지금 몇 시간을 기다리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와 있어라. 아니 판매를 동반자 통해서 하면 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더 오염시키는 거지 이게. 이후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를 무상 지급했던 강릉시. 마스크를 만드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 또한 바빴습니다. 만들어진 마스크는 공무원을 비롯해 각 동의 통반장들이 가가호호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나눠주게 됐죠. 과장님 이제 작년 2월 27일에 그 마스크 무상 공급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좀 그 마스크 수급이나 이런 상황이 어땠습니까?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마스크 대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실제 이제 마스크를 구하기 굉장히 어려웠고요. 또 시골 분들, 또 그런 분들은 마스크를 전혀 구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회단체, 또 공무원들이 또 밤을 새가면서 마스크를 제작을 했습니다. 강릉 시민이 21만인데 전체 72만 장을 우선 먼저 제작을 해서 또 급하게 배부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 형편이 좀 넉넉지 않으신 분들하고요. 또 65세 노인분들, 특히 노인분들은 사실 마스크 사러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만 별도로 또 40만 장을 추가 제작을 해서 또 배부를 하고. 초반 나눠주는 과정에서 혼선을 조금 빚긴 했어도 무료로 지급한 마스크는 유용하게 사용됐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죠. 그 가운데서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고충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일정 기간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등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업을 전혀 못해서 수입이 창출도 안 되고 저희는 직원들도 지금 자가 격리 중이거든요. 과연 지금은 상황이 좀 나아졌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에 좀 장사는 어떠세요? 요즘은 1월 중순부터 조금 이렇게 페이가 지급되고 나서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3월 달에는 거의 한 달을 장사를 못했고 또 4월 달에는 확진자가 그때는 초창기여가지고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정말 그날 바로 문을 클로즈하고 저로 그분 때문에 저도 2달 동안 거의 장사도 못했죠. 저희 직원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너무 마음의 상처를 제가 너무너무 많이 받아갖고 그러면서 정말 그 자가격리 하는 동안에 너무 많이 울고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 하나 희망은 빨리 이게 극복이 돼서 빨리 극복해갖고 옛날처럼 다시 돌아오고 싶은 그 마음뿐입니다. 울컥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사장님. 네네. 기운 내십시오. 네, 화이팅! 가을이 되면서 코로나도 다소 주춤하고 경기도 조금 나아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자 상황은 다시 나빠졌습니다. 12월이 되자마자 강릉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는 16일까지 폐쇄 조치된 강릉 문화원입니다.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기타 강좌의 강사인 42번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N차 감염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강사로부터 시작돼 수강생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로 퍼져나간 일명 강릉 문화원발 코로나는 그야말로 복병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하루에만 코로나 확진자가 15명이 나오자 강릉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시키는 한편 일주일간 강릉 멈춤을 발표합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일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던 때라 강릉에서도 극단의 조치가 필요했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릉 문화원발 N차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자 강릉시는 12월 13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실시된 전국 최초 드라이브스루 검사. 강제성은 없었지만 유증상자뿐 아니라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검사를 통해 대규모 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시민을 대상으로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하게 된 이유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작년 연말쯤에 문화원 교육생 사태로 인해서 하루에 21명 발생하는 이제 급속도로 늘어난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N차 감염 요즘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방어책으로 우리 강릉시민 21만 중에 저희가 15,100명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5명 확진자를 찾아냈죠. 급격한 확산세는 다소 누그러졌습니다만 연말을 맞아 강릉을 찾은 관광객들은 줄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새해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릉을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강릉시장은 강릉을 찾지 말아달라는 대국민 호소까지 냈습니다. 어느덧 해가 바뀌고 코로나 1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희망의 끈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되겠죠.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언젠가는 마스크를 벗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요? 지금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설 연휴에 또 지금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지만 말없이 저희 또 정책에 따라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백신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또 접종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차분하게 준비해서 이상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작년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었던 이 마스크 대란부터 대유행까지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맞습니다. 이 집단 감염 때문에요. 지역 사회가 긴장하고 또 행여 많이 확산이 될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심각하게 퍼지진 않았었죠. 그렇긴 한데 여전히 너무나도 힘듭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의 그 어려움은 어찌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설이 지나고 2월 말부터 국내에서도 접종이 예정되어 있죠. 네. 하루빨리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 곁에서 떠나가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와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도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글, 재미난 글들 들려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전국은 지금 경남 밀양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예년 같은 그런 설 명절 분위기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번 명절을 기점으로 좀 분위기가 확 달아오른 곳이 있는데 명수 씨가 과연 알까 싶어요. 모르실 것 같아서 어딜까요, 진영 씨? 말씀을 드릴게요.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 이 전통시장은요, 또 없는 곳 없고 구수한 맛에 따뜻한 인정까지. 이게 바로 전통시장만의 매력인데 그래서 오늘은요,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밀양의 아리랑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아무리 사람이 그래도 살 거는 다 사야 되니까 할 수 없다. 안 먹어도 기분은 올려야 되니까. 이건 얼마인데? 12,000원입니다. 이거 형 12,000원인데. 좋다. 싱싱하네. 흥정하는 재미, 인정 넘치는 덤으로 가득한 전통시장. 많이 팔지는 못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대목이라도 옛날처럼 제수용품은 그렇게 많이 안 나가고 해. 언제 가도 흥겨운 곳, 대목 장날엔 안 갈 수 없죠. 밀양 아리랑 시장으로 장 보러 갑니다.
우리나라 3대 누각 영남로가 반겨주는 밀양에 왔는데요. 오늘의 목적지는 10분 더 걸어가야 나옵니다. 바로 여기. 뭐가 밑도 똑같네 5,000원치. 5,000원 난 산다가. 나 만지 산 됐다. 더도 5,000원 줘. 이제 부어 가려면 편. 소소한 실랑이가 오고 가고 온갖 살 것들이 가득. 시장에도 오랜만에 활기가 도는데요. 명절 되면 제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좀 둘러보면 뭐 이렇게 필요한 거 미리 조금 이렇게 참고도 해보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 살 거 있으면 좀 사놓고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계획 때문에 정말. 연근이랑 미나리랑 밤이랑 샀어요. 전통 재래시장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오면 뭐가 많아요. 신선하고요. 네, 올 장날이라서 조금 팔긴 했습니다. 전통시장은 또 저렴하면서 신선하고, 그러고 우리 손님들 맞이하는 우리 상인들도 덤으로 이렇게 그 정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 시장이 아무래도 뭐 일반 대형 유통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많이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전국 3대 전통시장 밀양장. 저희 밀양 아리랑 시장은 1479년 성종 10년 밀양업성 축조 시에 동원된 백성들의 그 생필품을 갖다 조달하기 위해서 생긴 시장입니다. 2017년도 밀양 아리랑 시장과 내일 전통시장이 통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인수는 약 500명이 지금 있고, 그다음 점포수는 약 300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영남로, 아랑각 등 유원지가, 그다음 또 관광지가 상당히 산재하고 있어서 전국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밀양과 우리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백화점 부럽지 않은 규모에 있을 건 다 있는 밀양 아리랑 시장 한번 볼까요? 당근, 쪽파, 시금치, 시래기, 도라지. 예, 많이 벌었어요. 이거 보세요. 많이 벌었나 봐라. 많이 벌었어.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즐거운데요. 사과, 배, 꽃감, 지사 지낸다. 영감 지사 지낸다. 대목에 또 살 게 뭐가 있더라? 생선, 오색나물인데 도라지, 콩나물, 시금치, 고사리, 또 하나 무. 한국에 들어갈 거는 홍합하고 조개하고 소고기하고 그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얼추 다 샀나요? 아, 떡도 사야죠. 요즘 이제 설이라서 뭐 날도 춥고 하니까 그 대목에는 떡국, 가래떡 요 두 종류가 제일 많이 나가고, 그래도 이제 뭐 시루떡, 제사용 이런 것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밀양 재래시장에는 잊지 못하는 정말 맛있는 떡과 여러 생선들이 있으니까 명절 앞두고 꼭 한번 밀양 재래시장 놀러 오십시오. 장날에 장만 보고 갈 수 있나요? 밀양 아리랑 시장, 군침 도는 요깃거리도 많은데요. 꼭 먹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우리 시장의 먹거리는 장국, 보리밥, 돼지국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상품과 저렴한 가격으로서 손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25 때 피난민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돼지국밥을 개발한 지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기를 부치 뿜으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고를 잘 끌려야 됩니다. 저도 여러 군데 이렇게 먹어봤지만 굉장히 깔끔하면서 맛이 담백한 맛이 나면서 이 국물 자체가 굉장히 좀 진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재래시장에 오면 뭐 여기저기 좋은 것도 많고 못 본 사람들도 자주 보고 보리밥집에도 오고 정겨운 맛에 그래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박상에 호박씨 넣고 땅콩 넣고 그래가 박상인들 깁니다. 박상해가요 사돈 두 집에 주고 남는 건 우리 몰라 그래 왔습니다. 밀양장이다 보니까 떡국도 태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광정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뻥튀기는 뭐 저희 아버지 세대부터 해가지고 제까지 지금 2대째인데 아버지 하신 지 한 50년 되고 제가 한 지도 뭐
거진 뭐 이렇게 나와가 도와드리니까 한 15년 정도 됩니다. 자, 뻥합니다. 고소한 냄새 지나면 바다 내음 물씬 어물전이고요. 네, 오징어 이거 다 놔주세요. 큰 거, 작은 거. 큰 건 얼마입니까? 16,000원. 큰 걸로 주세요. 아무리 사람이 그래도 살 거는 다 사야 되니까 할 수 없다. 안 먹어도 기분은 올려야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고 막 아무 신경 안 쓰고 제사 잘 지낼 테니까 몸 관리 잘하고 집에 건강하게 잘 있어 그냥. 예. 조기, 돔, 민어, 가자미 이렇게 별로 기본적으로 올리고 명태포 올리고 그렇게 놀다 가죠. 대목이라도 옛날처럼 제수용품은 그렇게 많이 안 나가고 경기는 어려운데 지금 많이 비싸거든. 해물 자체가 너무 비싸서 살아가면 우선 일반적으로 나물이 잘 나가요. 반찬 해먹는 거. 손님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고객이 먼저고 고객님들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생계를 유지하는 거라서 밀양장 입시장인데 많이 오셔서 좋은 물건 많이 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빨리 마스크 벗고 다들 좀 얼굴 보고 지내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만나지도 못하고 하니까 좀 재미난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생선도 사고 또 떡도 사고 이렇게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낼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고기 많이 샀습니다. 우리 가족들 뭐 만나지 못하더라도 서로 마음만은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 명절이 지나고 나면은 좀 더 나아진 세상, 뭐 코로나가 조금이라도 주춤해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명절 잘 보내시고요, 힘내시고요. 우리 밀양 파이팅! 전통시장의 온정으로 따뜻하게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운 설날 보내세요. 딸, 박혜미,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 엄마도 혜미 너무너무 보고 싶고 항상 걱정 많이 하고 있고 잘 지내길 바란다. 엄마도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낼게. 강원 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용석 씨. 네? 항상 밥 먹고 나면 커피, 케이크 같은 디저트 생각나지 않아요? 뭐 명수 씨는 뭐 당연할 것 같고요. 저 또한 뭐 밥 먹고 디저트를 안 먹으면 약간 서운하죠. 허전하면서 네. 마음까지도 헛헛해지는 그런 느낌 받습니다. 이게 또 요즘 예. 말로 이 식사 후에 이 디저트를 말하는 게 있는데 네. 두 분 아실까 모르겠어요. 국룰이잖아요. 뭐죠? 국룰. 국룰. 국룰이 뭐예요? 국룰이요? 아유, 밥배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디저트배 따로 있는데요. 저도 요즘 예. 이제 아무리 배가 불러도요. 이 디저트를 네네. 꼭 먹더라고요. 저는 공감합니다. 저도 진영 씨처럼 밥배, 후식배가 따로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원주에는요, 함께해서 더 맛있고, 함께해서 더 풍성하고, 함께해서 더 의미 있는 디저트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디저트일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름진 명절 음식을 먹고 나면 아무래도 좀 담백한 디저트가 땡기기 마련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디저트는요, 맛도 물론 최고지만 너무너무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소개할게요. 가시죠. 맛도 좋고 의미는 더 좋은 디저트를 만나기 위해 구원주역에 있는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훈훈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작업일지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열심히 좀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이게 지금 어떤 작업인가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원주와 관련된 디저트 세트를 설 선물 세트로 지금 구성해서 지금 포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아름다운 또 착한 협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업이라고 하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는 전통시장에 있는 청년 상인들끼리 만든 협동조합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설 명절을 맞아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단체와 협업을 해서 이렇게 포장하게 됐습니다.
설하면 역시 정성 가득 담은 선물을 빼놓을 수가 없죠. 원주 미로시장 청년 상인들과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 뜻을 모아 원주의 색이 담긴 달콤 쌉쌀한 디저트 세트가 탄생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좀 되게 좋은 냄새가 막 풍기더라고요. 이 상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원래 기존에 기획했던 커피 선물 세트가 있었거든요. 커피 선물 세트와 좀 어울릴 만한 설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드실 수 있는 그런 디저트를 고르다 보니까 원주 지역의 특산물로 만드신 오란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와 오란다를 함께 묶어서 디저트 세트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추억 소환하는 수제 강정과 깊고 진한 커피의 만남. 이보다 더 좋은 궁합이 있을까 싶은데요. 원주를 알리기 위해 만든 선물인 만큼 커피를 담은 포장지에도 지역색이 짙게 묻어 있습니다. 제가 이 커피 그 포장을 보니까 이 원주에 정말 멋진 이 풍경들을 담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해요. 네, 원주에는 대표적인 관광지 원주 팔경이라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타 지역에 있는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년 디자인을 보니 새롭게 디자인한 원주 팔경의 디자인을 입힌 패키지를 채용을 해서 원주를 조금 더 알리고 좀 홍보하고자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부드럽고 진한 풍미에 한 번, 아름다운 풍경에 한 번, 두 번 반하게 되는 맛과 멋. 이쯤 되면 원주를 마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이게 원주 담은 커피잖아요. 이게 사실은 원주를 좀 홍보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네, 저희가 영업하고 있는 원주 미로시장이라던가 다른 원주 지역 내에 있는 관광지를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데요. 정작 보시게 되면 관광지만 보고 가시지 뭔가 원주를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 상인들끼리 기획을 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고로 보기 좋은 선물이 받기도 좋은 법, 정성 담은 디저트 세트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포장 작업을 하는데요. 상자를 싸는 보자기에도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이거 지금 여기다 포장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대체로 제가 이런 포장지는 잘 못 봤거든요. 이게 보자기죠? 네. 이거는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이거를? 이거는 저희가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걸 디자인을 직접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보자기에다가 포장을 하시는 건지. 설 선물 세트 하면은 조금 과대 포장이나 아니면 쇼핑백 같은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줄이고자 저희가 직접 이렇게 장바구니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약간 친환경으로 저희가 쓰레기 없이 또 나중엔 요거를 이렇게 또 저희가 활용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약간 장바구니나 이렇게 활용으로 이렇게 활용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너무 좋네요. 우리 이거 세트를 사면은 가방까지 이렇게 덤으로 오는 거잖아요. 네. 정말 너무 최고입니다. 보자기의 변신은 무죄! 장바구니도 되고 에코백으로도 쓸 수 있는 이 보자기는 청년 상인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했는데요. 명절 선물을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과대 포장을 지양하고 제로 웨이스트에 동참하는 의미로 예쁘고 실용적인 보자기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게 좀 친숙한 좀 꽃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할머니 댁 가면 여기 많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이 꽃 모양은 이제 무궁화 무늬예요. 네, 무궁화 무늬로 꽃 무늬로 제작을 했습니다. 왜 무궁화로 만드신 거예요? 아무래도 좀 설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쨌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꽃이기도 하고 또 모양이 되게 예쁘고 친숙해서 무궁화로 제작을 했습니다. 한창 선물을 포장하는 중 어디선가 고소하고 달달한 향기가 풍겨오는데요. 커피와 함께 원주를 담은 디저트 선물에 들어가는 또 다른 주인공, 바로 추억의 수제 강정입니다. 강정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강정을 만들어서 이 작업에 참여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터큰 미로시장 청년협동조합이랑 설 원주의 디저트를 한번 콜라보로다가 협업으로다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는 강정을 제공하고 그쪽에서는 드립커피를 해서 선물 세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추억의 수제 강정 눈으로 한번 먹어볼까요? 끓는 조청에 버물버물한 퍼핑폼을 네모난 틀로 직택. 알알이 엉겨붙게 꾹꾹 눌러 담아줍니다. 그리고 밀대로 한번 눌러서 고르게 잘 펴준 다음 살짝 식혀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겉바속촉 수제 강정이 완성됩니다. 자, 이번에 강정이 정말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원주의 오란다는 원주 관광상품으로다가 네, 우수상을 수상한 그런 관광상품이었고요. 지역에 있는 환골조청을 이용해서 만든 강정으로 더 촉촉하고 딱딱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역 농산품을 활용해서 만든 강정이라서 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같이 협업해서 콜라보로다가 이렇게 만든 선물 세트라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죠. 원주를 담은 디저트 선물 안에는 아마도 그런 의미가 담겨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빛을 발하는 상생의 힘. 우리는 그 힘을 믿습니다. 이 작은 알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이 강정처럼 우리도 혼자보단 둘보단 셋보단 넷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상인협동조합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아름다운 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원주 미로시장의 청년 상인분들과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함께 만든 디저트 만나고 왔는데요. 참 훈훈하면서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만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요, 이 정말 디저트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수제 강정과 이 커피의 만남에 좀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박수요? 네, 맛도 맛이지만요. 네, 네. 계속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일단 미련이 남으셨어요? 네. 강정 맛있잖아요. 아, 맛있죠. 거기다가 이제 커피까지 딱 마셔주면 아. 환상. 이거까지 들어야 돼요. 그 정용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맛도 맛이지만 원주의 멋 역시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네네. 더불어서 함께라는 소중한 가치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나보니까 정말 설 명절 선물로 제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착한 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도착한 사연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요.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날다람쥐님께서 주셨네요. 네. 날다람쥐님께서. 자, 우리 진영 씨가 한번 제가 시작해볼까요? 멋있게 한번 읽어주세요. 예. 맛있게 아니고요, 멋있게. 그쵸, 예. 자, 춘천 구옥 폭포에서 옛날에 많이 봤었는데요. 이제는 무서워 보이네요. 아무튼 멋집니다. 모두 건강한 명절 보내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폭포가요, 저 봤잖아요. 무섭기도 하지만요. 또 그 폭포만의 그 아우라 이게 있어요. 아우라. 네. 무섭다라고 느끼는 게 아무래도 웅장해서 그렇게 느껴지나 봐요. 그럴 수도 있죠. 또 약간 야간 개장을 최초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 관리자분께서 그래서 더 황홀하고 화려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아마 얼음에 비친 그 별빛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네네. 네, 덕윤 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양구 용소 빙장 멋지게 취재하셨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네. 진영 씨가 다녀왔죠? 가보셔야지 알아요. 가보셔야 돼요. 감동을 같이 느끼셨나 봐요. 이 네. 빙장에 대한 이야기. 빙벽 등반을 했었잖아요. 그 네. 사연 이야기에 대한 사연이 많이 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 사연도 만나볼까요? 자, 카카오톡을 통해서 김영란님께서 주셨어요. 징글징글했던 1년이네요. 올해는 정말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영동 코로나19 1년 네. 시청을 하시면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19가 지금 설 명절까지 올이라고는 정말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맞습니다. 올해 역시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정말 비대면 명절을 보내야 되는데 좀 네. 아쉽기도 하지만 빨리 코로나19와 이별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모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은요. 자, 유튜브로 보내주셨고요. 최영준님입니다. 용석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그럴까요? 자, 용석 아나운서, 광명수 MC 항상 힘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원 365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약간 삐졌어. 예, 삐지셨습니다. 삐졌어. 여기 우리 박진영 리포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눈웃음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저도 챙겨주세요, 영준님. 네, 모두 우리 강원 365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연은요. 자,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박상자님께서 주셨습니다. 강릉시 코로나19 대처법에 찬사를 보냅니다. 소소한 일상들이 그릴되지만 조금만 더 참다 보면요. 분명 기분 좋은 봄을 맞이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셨어요. 네. 모두가 행복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오늘 화이팅이 많이 나오네요. 그러게요. 네, 모두 정말 화이팅 해야 돼요. 지금 명절 앞두고 좀 우울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가족들 네. 너무 보고 싶었는데 못 보니까요. 그래서 우울하다? 네, 그래서 예. 아무래도 오늘 화이팅을 많이 외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강원 365 보시면서 우울한 마음 좀 치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박상자님이 보내주셨고요. 강릉시 코로나19 대처법에 찬사를 보냅니다. 소소한 일상들이 그릴 네. 다음 사연 다음 만나볼까요? 사연 보내주시죠. 이은정님. 자, 이은정님께서 주셨어요. 저희 지역 양구를 촬영하셨군요. 네. 방송 보고 깜짝 놀라고, 역시, 어디죠? 방송 보고 어찌나 반갑던지요. 역시 예. 양구는 멋있는 곳이에요. 사계절 내내 다음에 촬영 오시면 저 부르세요. 달려갈게요. 제가 방송 분량 보장합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은정님이 네. 딱 댓글만 봐도 느껴지네요. 파워가 있어요. 아마 여기 오셔도 저만큼 잘하시지 않을까. 이제 좀 분발하겠습니다. 우리 진영 씨를 안 챙겨줘서 삐져가지고. 그러니까요. 계속 그게 남아있나 봐요. 네, 진영 씨 먼저 바로 렌즈 벗으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가 아파가지고. 여러분 사연 보내주세요. 우리 진영 씨 화이팅이라고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게요. 네. 자, 마지막 사연도 도착을 했습니다. 네. 우리 명수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실수는 여인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용소 빙상 가서 정상에 오르고 싶어요. 얼마나 짜릿할까요? 주셨는데 저희도 아까 보면서 그런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이렇게 네네. 탁 얼음에 기구를 꽂았을 때 그 짜릿함이 저희에게도 느껴졌거든요. 네네.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진영 씨하고 한번 정상 등반 내년에는 한번 같이 할까요? 예, 진영 씨?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연이 또 도착했습니다. 도자기가 너무 예쁘고 젊은 분도 연세 있으신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주 실용적이네요. 맞습니다. 네, 마지막 정말 선물 실용적이죠. 이야기까지 네네.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박진영 리포터가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이 양구의 용소 빙벽인데요. 사실 이 빙벽이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좀 강원도에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야간 빙벽은 아마 양구 용소 빙벽이 유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빙벽 좋아하시는 분들요, 양구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번 겨울은요, 역대급 폭설 또 역대급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35년 만에 가장 추운 겨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프랜차이즈 카페와 편의점의 판매 순위를 살펴봤더니요, 차가운 음료의 소비가 더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얼죽아라고 아십니까? 알죠. 저도 얼어죽어도 일명 얼어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지칭한다면서요? 차가워. 저도 차가워 약간 보이시네요. 그런 주의인데 코로나19 영향이요, 이 찬 음료를 많이 소비하게끔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이 답답한 갈증을 좀 해소해보고자 차가운 음료를 소비하지 않았나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배달 음식들 많이 시켜 먹지 않습니까? 특히 디저트나 카페 같은 것도 배달 대행 업체를 통해서 집에서 주문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찬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실내에서 따뜻하게 찬 음료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찬 음료의 소비가 더 많이 증가했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이 코로나19가 사람들의 커피 선호도까지 바꿔버린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네네. 한 가지, 제가 따뜻한 커피를 마시잖아요. 네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온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용소 씨를 좀 따뜻하게 느꼈었나 봐요. 그렇군요. 자, 어쨌든 따뜻한 음료, 차가운 음료 다 좋습니다. 차 한 잔 드시면서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